네, 안녕하십니까. 현장 생중계 마감 직전 토토입니다. 저는 뉴시스 박지혁 기자, 옆에는 바스켓코리아 김우석 편집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박 기자님. 우선 시작에 앞서 저희 프로에 대해 소개를 좀 해드려야겠죠? 네, 저희 마감 직전 토토는 말 그대로 국내 프로농구 실시간 정보, 그러니까 뭐 부상 변수나 컨디션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분석하는 토토 전문 분석 팟캐스트입니다. 예, 사실 그동안 토토 유저들이 가장 목말라 했던 정보가 현장 관련 정보인데요. 그 중에 부상 관련 소식이나 스타팅 라인업에 대한 변화 등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 토토 분석을 보면 전문가나 혹은 뭐 슈퍼컴퓨터 등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는데, 저희 마감 직전 토토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실시간 현장 정보를 전달하는데 그 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팟캐스트는 그 국내 최고 전문가를 모시고 현장 취재 기자들 연결해 따끈따끈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분석하는데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있죠. 예, 오늘은 마감 직전 토토 베타 서비스 두 번째 방송입니다. 어제부터 한 달간 무료 베타 서비스를 실시하고요. 11월 22일부터 본격적인 유료 서비스에 들어가는데요. 국내 농구뿐만 아니라 국내 야구와 축구, 그리고 메이저리그, NBA, 유럽 축구 등 토토 프로토 대상 경기를 면밀히 분석해 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청취 바랍니다. 예, 이 방송은 그 마감 직전 토토 앱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는데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마감 직전 토토를 검색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스포츠조선 웹사이트 스포츠.조선.com이나 스포츠조선 모바일 웹으로 접속하셔서 들으실 수도 있고요. 저희 앱이나 유튜브에서 마토토를 검색하시면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김우석 편집장, 오늘 대상 경기를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은 프로농구 이틀째 경기입니다. 세 경기가 대상이고요. 오후 2시에 원주에서 원주 동부와 부산 KT 경기가 열리고요. 오후 4시에 두 경기가 열리는데요.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서울 삼성과 울산 모비스의 경기, 그리고 전주에서 전주 KCC와 창원 LG의 경기가 열립니다. 예, 오늘 일단 세 경기는 스페셜 2회차 대상 경기고요. 간단하게 저희가 그 배당이와 핸디나 마이너스를 저희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토 대상 경기고, 동부와 KT 배당률은 1.29 대 2.58이고요. 그리고 핸디는 마이너스 5.5점으로 잡혀 있습니다. 1.76 대 1.68이고요. 언더 오버 기준점은 155.5점입니다. 그리고 배당은 1.76 대 1.68. 그리고 잠시에서 열리는 삼성과 모비스 경기는 배당률이 1.43 대 2.16이고요. 핸디는 마이너스 3.5로 잡혀 있습니다. 배당률은 같습니다. 1.72 대 1.72고요. 언더 오버 기준점은 153.5점입니다. 배당은 1.75 대 1.69. 그리고 KCC 대 LG의 경기는 배당률이 1.15 대 3.41이고요. 핸디는 마이너스 8.5점으로 잡혀 있고 1.71 대 1.73입니다. 언더 오버 기준점은 160.5점이고 배당은 1.67 대 1.77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세 경기에 대한 내용을 좀 파악을 해봤는데요. 예. 일단 1경기를 분석을 해보실까요? 오늘 일단 첫 번째 경기는 2시 동부와 KT 경기인데요. 일단 동부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동부가 가장 마지막으로 했던 연습 경기가 서울 삼성과의 연습 경기였는데, 그 경기가 동부의 장점과 단점이 확연하게 드러난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김현만 감독에 따르면 외국인 선수, 특히 웬델 맥키네스와 로드 벤슨이 컨디션은 굉장히 좋습니다. 벤슨은 지난 시즌 막바지에 부상 때문에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일단 이번 시즌 초반은 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동부 팬들 입장에선. 그리고 윤호영 선수가 또 부상에서 복귀를 했기 때문에 그 과거 잘 나가는 동부의 동부 산성을 좀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김유성 선수 역시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뭐 체력적인 부담이나 그런 거 없는 상황입니다. 단 변수는 좀 외곽슛에 있다고 그 코칭 스태프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연습 경기에서 외곽포 침묵이 좀 상당히 좀 심했었던 것 같아요. 김영만 감독이 굉장히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그 높이 농구를 추구하는 동부지만 외곽이 지원이 돼야지 그 높이의 위력도 더욱더 극대화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KT는 그 외국인 선수 크리스 다니엘스가 아킬레스 부상으로 지금 뭐 대체 선수 교체가 됐죠. 제스퍼 존슨으로. 그렇죠. 그리고 뭐 레리 고든 선수도 그 햄스트링 때문에 상당히 좀 고생을 한 상황이고, KT는 좀 전반적으로 외국인 선수도 그렇고 뭐 국내 선수들의 현재 구성도 그렇고 좀 상당한 열세가 되지 않을까 좀 싶네요. 일단 KT는 뭐 조성민 선수가는 확실한 카드가 있기는 한데, 그 외국인 선수가 높이 싸움에서 좀 밀리기 때문에 동부에 좀 상당한 우세가 되지 않을까, 예, 점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제 생각에도 박지혁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주 동부에 좀 우세가 예상이 되고요. 이유는 어쨌든 2년째 같은 라인업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어떤 인사이드에서 분명히 강점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원주 동부의 좀 우세를 점칠 수 있고요. 그리고 단지 이제 좀 아쉬운 점이라면 지난해부터 약간 문제가 됐던 인 아웃사이드의 조화. 지금 동부의 인사이드는 뭐 윤호영, 김주성, 웬델 맥키니스, 로드 벤슨으로 뭐 KBL 10개 구단 중에 어느 팀이라도 빠지지 않는데요. 예, 그렇죠. 그 아웃사이드 같은 경우에 뭐 두경민과 허웅으로 지금 주로 나서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은 경험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문제가 존재하는 게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좀 이제 잘 융화가 돼야 좋은 성적을 낼 것 같고요. KT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선수들의 부상이 좀 심각한 편이고요. 그리고 아직 그 확실한 베스트 라인업을 가동을 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좀 빠르게 좀 정리가 돼야 KT도 본인들이 원하는 6강 이상의 성적을 좀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재작년 좀 득점 분포를 좀 살펴봤는데요. 동부는 2014-15 시즌에 73.4점을 넣고요. 그리고 지난 시즌에는 77.5점을 넣었습니다. 3.1점 정도, 4.1점 정도가 좀 상승폭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올해도 멤버가 많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어쨌든 조직력을 좀 더 맞춰봤기 때문에 뭐 2, 3점 정도 플러스 요인은 있겠지만 80점 이상을 만들어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KT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는 74.1점, 그리고 지난 시즌에는 78.4점을 기록을 했는데요. 올 시즌에도 상당히 여름까지는 페이스가 좋았는데 여름이 지나면서 페이스가 좀 떨어진 모습이거든요. 예, 그리고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외국인 선수들의 부상, 그리고 국내 라인업이 아직 정확히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지난 시즌의 득점력 이상을 낼 것 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동부가 이날 개막전 경기는 약 플러스 한 5점 정도는 우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뭐 대충 전체적인 틀을 봤는데 현장에 있는 정보가 저희 프로그램의 팟캐스트의 가장 큰 무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원주 현장에 나가 있는 점프볼의 배승열 기자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주에 일단 나와 있는 점프볼 배승열입니다. 예, 일단 오늘 뭐 그 경기 그 전반적인 선수들 뭐 출전 상황이라든가 부상 등 이런 정보들을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전에 특별하게 오늘 동부 홈 개막전 행사로 예. 코트 위에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어서 선수단이 이제 몸을 풀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아, 예. 그래서 아마 몸이 덜 풀린 상태로 경기를 시작할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부상 선수 간에서는 이제 동부는 한정원 선수가 예. 무릎 연골 수술로 복귀가 미정이고 예. 이제 신인 맹상훈 선수도 그냥 가벼운 부상인데 이제 경기 출전 여부를 잘 출전은 예, 어려울 것 같은 뭐 그런 네, 상황인 어려울 것 거죠. 같고 예. 네, 김지성 선수는 하지만 출전이 예상됩니다. 예. 선발은 아니었더라도 예. 경기 중에 투입이 예상되고요. 예. KT 같은 경우는 이제 박철호 선수랑 최창진 선수가 이제 한 달 동안 경기를 뛰지 못한다고 해서 오늘 원주에 같이 함께하지 못했다고 연락을 받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외국인 선수 가장 많이 궁금한 외국인 선수로는 이제 제스퍼 존슨이 이제 오늘 경기에 뛴다고 합니다. 예. 네, 몸 상태 이제 시즌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몸 상태는 예. 완벽하지 않은데 아무래도 KT에서 오랫동안 뛰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선수단 분위기랑 스타일, 이제 선수 개개인의 스타일을 잘 알고 있어서 호흡에는 문제 없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전해드립니다. 예. 아,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저기 어떤 KT가 사실 조금 열세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네. 예, 오늘 어쨌든 KT는 조성민 선수하고 박상호 선수가 좀 활약을 해줘야 좀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를 낼 것 같은데 두 선수 컨디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 두 선수 컨디션은 일단 제가 듣기로는 아직 선수단이 몸을 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일단 그냥 아무래도 첫 경기다 보니까 준비는 하고 있지만 그 이제 1쿼터를 아무래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 슛 컨디션을 맞추기에는 그래서 개막전이다 보니까 좀 이제 실전 감각도 떨어지고 이제 뭐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네. 예. 네, 감사합니다. 그 밖에 좀 뭐 양 팀에 관련된 뭐 그 밖에 소식이라든가 뭐 선수단 전해지는 분위기 같은 건 혹시 있나요? 아, 네. 예. 아침이 아니라 이제 경기장 오면서 이제 윤호영 선수와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예. 네, 몸 컨디션이 좋다면서 예. 웃으면서 이제 꼭 이기겠다고 그렇게 간단히 인사를 나눴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좋은 취재를 부탁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시고요. 네,
다음에도 더 좋은 소식으로 준비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뭐 아까 전에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던 뭐 선수의 부상 상황이나 여기서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 그렇네요. 조금 예. 뭐 눈여겨볼 건 이제 박철호 선수, 그렇죠. KT의 박철호 예. 선수가 마저 부상으로 이렇게 결장이 예. 길어진다고 하면 예. 정말 KT는 답이 안 나오네요. 네, 그렇죠. 지금 KT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이재도 선수가 이제 주전 포인트 가드를 볼 예정이었는데 예. 뭐 지금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국가대표팀에 갔다 와서 좀 페이스가 떨어졌거든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그 KT 조동현 감독이 예. 최창진 선수로 좀 기용할 때도 밝혔었는데 이 선수도 같이. 이 선수도 계속 지금 다리 쪽에 부상이 지금 회복이 되지 않아서 오늘 뭐 배승열 기자 얘기대로 뭐 출전이 한 달 동안 출전이 불가한다고 하는데 역시 KT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인 선수 부상이나 어떤 지금 토종 선수들 필요한 선수들 네. 그러니까 수준이 아주 A4 선수가 없는데 그 네. 필요한 선수들이 부상을 당한 부분이 예. 경기력에 상당한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KT 같은 경우는 오늘 경기뿐 아니고 당분간 굉장히 좀 고전이 좀 그렇죠. 예상이 예, 되네요. 맞습니다. 예. 그럼 저희가 한번 두 번째 저희 삼성과 모비스의 경기를 한번 보면 네. 참 오늘 좀 농구 팬들이 가장 많이 관심 가질 만한 좀 경기가 그렇죠.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일단 모비스가 어제 개막전에서 인천 전자랜드에게 패배를 했는데요. 사실 올 시즌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꼽히고 있는데 그렇죠. 그것 패배도 아쉽지만 가장 큰 건 어쨌든 양동근 선수의 지금 손목 골절상 소식이잖아요. 예. 모비스 전력의 이제 뭐 절반이라고 하는데 향후 한 2, 3개월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수술 여부는 내일 전해진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모비스의 굉장한 전력 그 누수가 심할 것 같고 그렇죠. 예. 이 자리를 지금 대신할 자원은 이제 뭐 이지원 선수나 김수찬, 뭐 김주성 선수 등이 있는데 상당히 모양감이 좀 떨어집니다. 그렇죠. 양동근 선수와 네. 비교를 하자면. 비교할 수 없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외국인 선수 좀 네이트 밀러가 좀 이제 보조를 좀 줘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모비스의 이제 공격력 점수대, 그러니까 양동근이 올리는 득점과 또 그렇죠. 양동근 선수로 인해서 만들어진 득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 같은 경우는 모비스가 좀 저득점이 예상이 되고 그렇죠. 안 그래도 좀 이제 공격력이 센 팀이 아닌데 그렇죠. 예, 말씀하신 대로 좀 저득점이 예상이 네. 됩니다. 반대로 삼성은 굉장히 좀 홈 개막 첫 경기잖아요. 굉장히 좀 운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 모비스 양동근 선수가 버티고 있는 그 앞선 수비가 또 굉장히 강력한데 그렇죠. 삼성 가드진이 그 수비 없이 오늘 농구를 이제 개막전을 치를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상당히 심리적으로 편하게 게임을 좀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골 밑에서도 지금 찰스 로드 선수가 개막전에서 좀 상당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네, 맞습니다. 뭔가 아직 좀 준비되지 않은 느낌을 네, 줘서 네. 이 부분도 또 모비스에게 굉장히 불안 요소고요. 네, 그렇죠. 사실 이게 찰스 로드와 삼성의 라틀리프 매치업은 로드가 뭐 좀 강하다 이런 인상이 있었는데 어제 페이스 그리고 라틀리프의 최근 컨디션 이런 걸 봤을 때는 골 밑에서마저 이제 좀 삼성한테 크게 압도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우려가 네, 있네요. 네. 오늘 그 경기는 뭐 승패도 저는 이제 뭐 삼성의 우세를 점치고 있고요. 오늘 경기를 좀 팬분들께서 눈여겨보실 만한 건 아무래도 이제 지난 시즌 KCC에서 이적한 김태수 선수나 그리고 이번 드래프트에서 또 4순위로 입단한 청기범 선수인데 이상민 감독은 일단 청기범 선수를 좀 개막전부터 그 엔트리에 넣을 생각이신 것 같더라고요. 네, 12명 그렇죠. 엔트리에 예, 넣어서 맞습니다. 뭐 이제 상황상에 따라서 포인트 가드로 활용을 할지 뭐 슈팅 가드로 활용을 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그걸 지켜보는 것도 좀 재미있을 것 네.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 역시 뭐 삼성의 좀 우세를 점칠 수 있고요. 그리고 일단 뭐 매치업을 살펴봐도 베스트 라인업에서 모비스가 매치업에 정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은 4번 자리 파워포드의 함지훈 선수를 제외하고는 사실 이제 매치업에서 좀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네. 예. 그리고 딱 봐도 삼성 같은 경우에는 김태수 선수가 영입이 되고 좀 부진하다고 했지만 연습 경기를 통해서 좀 자기가 건재함을 보여줬고요. 예.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서울 삼성은 뭐 김태술, 임동섭, 문태영, 김준일, 라틀리프에 뭐 주희정 그리고 마이클 크레이크, 이관희 같은 예. 뭐 백업 선수들까지 지금 전력이 나쁘지 않거든요. 선수층이 굉장히 두꺼워졌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반면에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전력이 한 30%, 뭐 그 심리적인 전력으로 따지면 한 50% 이상 차지하는 그렇죠. 양동근 선수가 이제 빠진 데다가 찰스 로드 선수가 아직 뭐 자기가 보여줬던 KBL 통해 보여줬던 컨디션의 한 60%, 네. 한 50%,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뭐 삼성이 우세하다는 거는 거의 일맥상통하는데 네. 조금 참고하실 거는 보통 이제 개막전에서는 좀 팀들이 좀 고전하는 경향들이 그렇죠. 있죠. 그리고 또 모비스라는 팀은 전통적으로 뭐 주축 선수가 빠져도 좀 특유의 조직력으로 좀 버티는 색깔을 가진 그렇죠, 팀인데 그렇죠. 그러다 보면 좀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그렇죠. 부분은 예.
조금 이제 좀 신중하게 감안을 좀 하셔야겠죠. 고민을 해보실만 할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저희가 또 현장에 나가 있는 저 스포츠조선의 함태수 기자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함태수입니다. 예. 일단 오늘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했는데 오늘 뭐 그 네. 변동상 혹시 선수나 선 출전이나 부상 등에서 좀 변동사항이 있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4시 경기이기 때문에 예. 지금 뭐 감독을 제가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고요. 예, 예. 일단 삼성 같은 경우는 예상된 예. 선발 출전 선수를 보면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김태술 선수, 임동섭 선수, 예. 김준일 선수, 문태영 선수, 라틀리프 선수가 좀 먼저 코트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임동섭 선수 같은 경우는 9월 중순에 발목 부상을 당했는데요. 예. 3주 전부터는 정상적으로 훈련을 소화하면서 지금 뭐 몸 상태는 100%는 아니더라도 8, 예. 90 정도 프로까지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문제가 모비스입니다. 예. 유재학 감독이 전날 밤까지 어제 밤까지 고민을 했지만 여전히 선발 라인업을 확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 일단 2명 함지훈 선수와 전준범 선수만이 코트를 먼저 밟을 것이다라고만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로드 선수가 뭐 어제 경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좀 나태한 플레이를 하면서 예. 유재학 감독 심기가 불편한 상황이고요. 예. 또 송창용 선수도 부진했습니다. 예. 득점이 전혀 뭐 0득점이죠. 예. 그러면서 유재학 감독이 지금 어떻게 선발 라인업을 꾸릴지 저도 좀 궁금하고 외국인 선수 같은 경우는 로드 대신에 밀러 선수가 먼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재학 감독이 뭐 다양한 좀 변수 또 다양한 작전을 구사하기로 유명하니까 예. 로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차라리 밀러를 먼저 투입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함지훈, 전준범만이 확정이고 예. 뭐 포인트 같은 이지원 선수가 뭐 나서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럼 뭐 전체적인 지금 뭐 양팀 분위기를 느껴보진 못했겠지만 네네. 어떨까요? 삼성일까요? 모비스가 일까요? 뭐 저도 삼성이 일 것 같은데요. 양동훈 선수 부상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예. 양동훈 선수가 공격, 뭐 패턴 플레이의 중심에 서 있는 선수기도 하지만 예. 사실 수비에서 비중이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예, 공교롭게 삼성 가드 2명이죠. 김태술 선수와 주희정 선수가 양동훈 선수만 만나면 고전하기도 했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삼성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 경기 뭐 1쿼터부터 점수차가 크게 벌어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예. 송창용 선수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예. 어제 13분 15초를 뛰었는데 무득점이었고, 예. 그래서 유재학 감독이 어제 경기 끝나고 이 송창용 선수를 2군으로 내리려고 했답니다. 예, 그만큼 많이 화가 났는데 송창용 선수가 과연 오늘 어떤 활약을 해줄 것이냐, 예. 그 부분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고 예. 또 함지훈 선수가 어제 40분을 모두 뛰었습니다. 예. 전자랜드 양팀 통틀어 유일하게 40분을 소화했는데 이 선수가 뭐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또 이동거리도 있고 좀 컨디션 조절에 애를 먹는 건 아닌지 예.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삼성이 좀 많이 유리해 보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저도 삼성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네네. 혹시 그 지금 스타팅 라인업이나 그 주요 네. 백업 선수들 컨디션 체크가 좀 가능할까요? 뭐 살짝 말씀하셨는데 네네. 저는 청기범 선수, 이관희 선수 좀 주목해 보고 싶거든요. 네. 예, 지금 뭐 임동섭 선수를 제외하면은 뭐 모든 선수들 컨디션이 좋다고 하고 네. 다만 삼성이 그동안 약했던 포지션이 2번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상대가 빠른 선수가 휘젓고 다니면 네네. 임동섭 선수가 수비에 좀 애를 먹는 모습을 좀 여러 차례 보여줬는데 그럴 경우에 천기범이나 이관희 선수가 투입돼서 좀 악착같이 좀 코트를 휘젓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 뭐 삼성 관계자 좀 얘기를 들어보면 이관희 선수가 필리핀에서 특별 과외 아닌 과외를 받았기 예, 때문에 그렇죠. 이 선수가 좀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삼성 쪽 뭐 지금 전력이 꽤나 많이 좋아 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예, 자세한 소개 감사드리고요.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 이제 현장에서 예. 많은 정보들이 들어왔는데요. 뭐 예.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좀 네. 더 분석을 해본다면 예. 어떤 식의 분석이 좀 가능할까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큰 틀에서 봤던 네네. 그거에서는 전혀 새로운 정보들이 없네요. 네, 그렇죠. 예. 이게 아직 뭐 개막 초반이기 때문에 네. 사실 뭐 큰 선수단의 변동이나 이런 거는 사실 지금 뭐 기존의 부상 선수 다 알려졌잖아요. 그렇죠. 알려졌고 또 오늘 예. 개막전이고 이러다 네. 보니까 네. 사실 새로운 정보는 아직은 없지만 네. 이게 이제 시즌 중반에 그렇죠. 갔을 때는 네. 굉장히 돌발적인 상황들이 많이 나올 수 있고 맞습니다. 그 농구 네. 팬들은 아실 거예요. 그 농구 선수들이 장염이 자주 걸립니다. 네. 네, 그러다 보면은 장염 같은 경우는 사실 경기장 가기 전까지는 모르거든요. 갑자기 선수가 빠지는. 그렇죠. 네. 이제 뭐 그런 경우들이 네. 굉장히 좀 저희 마감 직전 토토에 좀 적합한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 알겠습니다. 예. 그 작년에 어쨌든 뭐 이제 토토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작년하고 좀 득점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면 예.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 꼴찌됐던 시즌에 14-15 시즌에 70.2점을 넣었어요. 70.2점. 예, 굉장히 저조했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난해에는 무려 8.1점이 오른 78.3점을 넣었고요. 올해는 뭐 김태술이 들어왔고, 예. 김태술 선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크레이크 선수 득점력에는 좀 장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이관희 같은 선수도 물론 수비에도 좀 장점이 있지만 이 선수가 또 공격 성향이 좀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이상민 감독이 어떤 식으로 라인업을 좀 정리를 해서 기용을 하느냐. 예. 어쨌든 10명에서 12명까지 이제 스쿼드가 운영이 가능한데 어떤 식으로 스쿼드를 운영하느냐. 그래서 어떤 이상민 감독 특유의 빠른 농구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삼성이라는 팀에 녹아드느냐에 따라서 예. 조금 더 득점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삼성도 결국에는 지금 이제 뭐 아직 뭐 이게 우승 후보로까지 꼽히진 않는데 그렇죠. 이제 다크호스, 어쨌든 예. 최고 자리를 보려면 결국엔 여기도 좀 외곽슛이 필요해야 그렇죠. 되는데 물론 그렇죠. 예. 약간 아킬레스건이 좀 확실하게 믿을 만한 좀 슈터가 그렇죠. 없다는 게 좀 맞습니다. 예. 있는데 네, 네. 뭐 그 부분 이제 삼성이 이번 시즌 치르면서 극복을 해야 될 네.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예, 뭐 인사이드의 어떤 강점을 좀 외곽에 파생하는 예. 뭐 이관이라든가 임동섭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뭐 대표적인 슈터는 아니지만 슈팅 능력은 갖고는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오픈 찬스 기회를 좀 더 제공을 많이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예. 그 삼성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예. 꾸준함을 좀 메꿀 수 있는 팁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예. 그 득점 관련해서 좀 이제 네. 팬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삼성의 그 연습 경기에서 많이 나왔던 장면들이 뭐냐면 그 속공 찬스에서 그 지난 시즌에 그 오리온이 많이 했던 그 공격 방식이죠. 굉장히 빠르게 그렇죠. 코트를 예, 넘어가서 그렇죠. 예. 상대 수비가 정돈되기 전에 네, 그렇죠. 그 좌우 포워드들이 벌어져 3점 그렇죠. 기회를 예, 보는 예, 예. 근데 삼성에 그런 장면들이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네, 뭐 그렇죠. 김태우 선수가 오면서 네, 네. 좀 그런 식의 움직임을 좀 많이 연마를 한 것 네. 같으니 예. 예를 들어 삼성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슛발이 받는 날은 굉장히 고득점이 나올 수 있는 네, 그런 그렇죠. 팀이 뭐 네.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민 감독의 약간 어떤 농구에 대한 철학이기도 하고요. 본인이 그 현대하고 KCC 초창기 시절에 어떤 이조추 트리오라고 하죠. 예. 뭐 이상민, 조성원, 최성근 예. 그리고 맥도웰, 제키 존스라는 트리오로 그런 빠른 농구들을 분명히 성공을 시켰기 때문에 이번에도 연습 게임에서 많이 보여줬던 것처럼 그런 철학, 그런 색깔들이 많이 나온다면 분명히 삼성과 이상민 감독은 본인들이 원하는 성적에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일단 모비스에게 간단하게 좀만 더 하자면 일단 뭐 어쨌든 양동근 선수의 공백을 누군가 메우긴 메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뭐 현재까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지원 선수가 그 역할을 좀 예, 일단 가장, 맡지 않을까 싶은데 이 선수가 이제 군대를 갔다 다녀와서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오랜만에 이제 다시 좀 제대로 한번 하는 건데 네. 이 선수 좀 특징을 말씀드리면 이 선수도 수비가 그렇게 나쁜 선수는 아니에요. 그렇죠. 경희대 출신이니까. 예, 뭐 수비는, 볼 핸들링이나 이런 네. 것도 있는데 좀 상대적으로 좀 경험이 좀 부족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예, 출전 시간을 많이 예, 가져가지 못했기 때문에 예. 경험이 좀 부족하고 슈팅 능력이 사실 군대 가기 전에는 뭐 슈팅 능력이 좋은 선수는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약점이다 예. 보니까 좀 아무래도 양동근 선수 있을 때보다 많이 고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모비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양동근 공백을 어떻게 메꾸냐가 상당히 큰 이제 화두인데요. 예, 지금 유재학 감독은 이제 양동근의 어떤 그 대체 자원을 키우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주원 선수뿐만 아니라 뭐 김수찬이라는 선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작년 지금 이번에 KGC로 이적한 김종근 선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 중에 가장 이제 유력했던 선수가 김종근이라는 선수였는데 KGC로 이적을 했고요. 예. 지금 이제 갑작스럽게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예. 큰 존재의 이제 부상이 됐기 때문에 그 대체 자원을 분명히 찾아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가장 유력한 게 지금 일단 현재 이주원이고요. 예. 김수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조금 작년에 포인트 가두고 이제 가드 자원으로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예. 워낙에 이제 성향이 공격적이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이제 그 밀려난 느낌 그런 게 들고 있습니다. 상황에 뭐 약간 조커처럼 그렇죠. 활용을 하시는 것 그렇게 같아요. 활용을 하게 될 거고 예. 이주원이 나와서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 수비하고 어떤 그 돌파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 좀 장점을 드러내줘야 분명히 모비스도 원하는 성적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KCC와 저희 LG 경기가 있는데요. 네. KCC가 어제 개막전에서 지난 시즌 정규리그 우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막전에서 오리온에게 굉장히 무기력하게 무너졌는데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어제 경기 KCC 경기 가장 큰 특징은 그 외국인 선수 안드레 에밋과 리오 라이언스의 이 공존에서 약간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았느냐. 그렇죠. 예, 방송 네. 중계에도 뭐 여러 네, 여러 장면이 잡혔고요. 네. 그 추승현 감독은 라이언스가 좀 페인트 존에서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하고 주 활동을 하길 바라는데 사실 어제는 그런 장면이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죠. 오히려 밖으로 걷도는 예. 인상이 굉장히 강했고요. 예. 그럼에도 저는 KCC의 우세를 점치는데 LG가 지금 김종규 선수가 부상으로 시즌 초반 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오늘 경기는 아마 출전이 못할 거고요. 그리고 현재 LG의 변수는 외국인 선수 이페브라 그렇죠. 선수와 네. 레이션 테리 네네. 이 선수들이 데뷔전인데 그 레이션 테리 선수 같은 경우는 오늘 데뷔전이면서 마지막 경기. 마지막 경기죠. 예. 그렇게 되니까 네, 네. 보통 그 외국인 선수들이 데뷔전에서 이제 뭐 예. 주눅을 뭐 잘 못하는 경우도 네, 있지만 요 선수는 처음이다 마지막 경기다 보니까 그러게요. 보통 또 마지막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또 보여주거든요. KBO 최초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개막하자마자 마지막 경기를 그래서 치르는. 네. 요 두 선수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변수예요. 왜냐면 뚜껑을 열어보지 않았기 그렇죠. 때문에 이 선수들이 어떤 네. 모습을 네. 보일지는 전혀 지금 아무도 예상을 쉽게 하기 쉽지 않고요. 네. 어제는 LG가 지금 김종규 선수의 공백을 메워야 되는데 사실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박인태 선수라는 신인 이제 그렇죠. 선수를 또 예. 선발을 한 네. 거였고 네.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KCC가 어제 뭐 오리온전에서는 굉장히 고전을 했지만 네, 어제 뭐 오리온에서 또 상당히 강한 팀이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하승진도 뭐 어쨌든 좀 정상적인 상황이고 어제 3점슛도 넣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KCC가 높이도 있고 해서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KCC는 좀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에밋과 라이언스도 라이언스인데 에밋의 국내 기타 선수들이 공격을 너무 좀 그렇죠. 안 하는 예. 그런 인상을 주거든요. 소극적인 그런 부분이 좀 전반적으로 좀 풀려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자꾸 에밋에게 또 그게 쏠리면 에밋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어제 굉장히 힘들어하던데요. 그게 사실 이제 KCC의 어떤 명함이죠, 사실. 뭐 예. 에밋이 공격이 잘 되면서, 예, 그리고 어시스트 능력도 있는 선수거든요. 예, 예, 예. 그런 부분에 뭐 김민구나 그리고 김지우 같은 어떤 슈터들을 어떤 시기에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 어떤 성적과 점수에 많은 밀접한 관련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럼 저희가 네. 한번 또 현장에 나가 있는 저희가 바스켓 코리아의 이재범 기자를 저희가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이재범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뭐 주요 선수들 뭐 오늘 몸 네. 상태 컨디션이나 특히 저희가 LG 외국인 선수 네. 2명에 대한 상태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간단하게 소개 좀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뭐 에밋과 김종규 선수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에밋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 안드레 에밋이 오리온과의 경기에서 13점에 그쳤는데 그 이유가 이제 사타구니 부상 때문이었습니다. 예. 이게 에밋 선수가 아시아 프로농구 챔피언십에서 평균 42점을 올렸었거든요. 예, 근데 그렇죠. 중국 전지훈련 가서 사타구니를 다쳤다고 해요. 예. 그래서 뭐 오늘 연습 경기 오전에 패턴 연습을 할 때 에밋은 휴식을 취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에밋이 출전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요. 뭐 추승균 감독이 예. 뭐 크게 무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 최종 결정은 경기 전에 나올 것 같은데 예. 아직까지 뭐 출전 여부는 변수는 조금 있지만 예. 뭐 출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예. 김종규 선수는 오늘 안 나오는 건 확정이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 KT와의 출정식에서 김종규 선수와 얘기를 좀 나눠봤었는데 예. 그때 김종규 선수가 이제 또 무릎 부상이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도 좀 약간 조심스러워하고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김진 감독도 김종규를 최대한 배려하는 입장에서 복귀를 조금 늦추고 있는 시점이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박인태 선수가 이제 뭐 신인으로 이제 뽑혔는데 어제 전주에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건 전주에 내려왔다는 얘기는 박인태 선수가 오늘 출전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렇죠. 박인태 선수는 뭐 대학농구리그 마지막 경기 챔피언 결정전 마지막 경기에서 타박상 같은 부상을 조금 당했었는데 그래서 전국체전에서는 박인태 선수가 결장을 했었거든요. 예. 이게 이제 약간 오늘 경기 출전 여부에 조금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LG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그 부상 몸에는 큰 이상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예. 오늘 경기에는 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예. 네네. 박인태 선수가 이제 개막전에서 데뷔전을 치르겠네요. 박인태 선수도. 네, 그렇죠. 예, 혹시 그 기밖에 그 LG의 에페브라 선수 네. 이제 레이션 그렇죠. 테리 선수. 네. 이 선수들이 사실 이제 뭐 전혀 지금 뭐 연습 경기를 통해서 드러난 거 외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좀 그렇죠. 간단하게 좀 어떤 상황이고 또 어떤 선수인지 소개 좀 네. 부탁드릴게요.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뭐 제가 이제 지난주 KT와의 연습 경기를 두 차례 다 지켜봤었는데 예. 그때 레이션 테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두 경기 평균 한 16분 가량 출전을 해서 11.5점, 6 리바운드를 기록했었거든요. 예. 근데 KT는 다니엘스가 아예 뛰지도 않고 레디 고든도 한 절반 정도밖에 출전을 안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예. 테디는 김현민 선수와 김현민 선수 같은 국내 선수와 매치업도 이루기도 했었는데 그걸 감안하면 결코 좋은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외국인 선수를 바꾸려고 하는 걸로 보이고 예. 이페브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혼자 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하지만 득점 폭발력은 굉장히 좋은 선수였습니다. 예. 첫 번째 경기할 때는 1쿼터와 4쿼터에 각각 13점씩 기록을 했었고 두 번째 경기에서도 3쿼터가 그때 또 13점을 또 올렸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얘에게 공을 집중시켜 놓으면 혼자서 득점을 해줄 수 있는 선수라는 거죠. KCC에도 그런 선수가 있죠. 그렇죠. 예, 뭐 오늘 나온다면 맞대결을 하면 재밌겠네요. 그렇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기자, 그 KCC가 어제 어쨌든 뭐 안드레 에밋이라는 선수가 부진했지만 그 생각보다 좀 크게 패한 건 사실이잖아요. 예상보다. 네. 예. 네. 그래서 뭐 선수단 분위기도 오늘 경기 결과에 좀 큰 몫을 할 것 같은데 현장에서 어떤 그런 분위기 체크가 좀 가능할까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땐, 저는 이제 KCC가 8월 달에 국가대표하고 연습 경기를 하는 걸 봤었었는데, 그때는 정말, KCC가 이번에는 뭐 통합 우승을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 정말로 다 모든 선수들 다 몸 상태도 좋고 최강의 전력이었거든요. 근데 뭐 최근에 보니까 전태풍 선수는 또 최근에 연습 경기를 하다가 왼팔을 다쳤다고 해요. 그래서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고 김민구 선수도 부상당하면서 지금 몸도 이제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뭐 송교창 선수는 지금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정말 팀 분위기 자체는 조금 좀 다운돼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그 LG는 그럼 베스트 라인업을 좀 꼽아주시면 어떤 선수가 나올까요? LG는 제가 예상을 할 땐 뭐 정성호 선수가 먼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성호 선수가 연습 경기에서도 선발로 좀 나와서 두 번째 경기 선발로 나와서 좀 잘해줬던 경향이 좀 있고, 그다음에 김영환 선수와 기성호 선수, 특히 기성호 선수가 최근에 좋아졌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환 선수와 기성호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테일리 선수가 조금 먼저 나올 것 같긴 한데, 이 라인업으로 나왔을 때 KT하고의 경기를 보면 정말 빠른 농구를 보여줬거든요. 지금 KCC 같은 경우에는 좀 하정진이 나오거나 라이온스가 나와서 높이가 조금 있는 팀이다 보니까 그 높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빠른 속공 농구로서 대항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오늘 현장에서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십시오. 이렇게 뭐 오늘 세 경기를 다 알아봤는데 좀 이제 말씀을 좀 더 드리면 KCC 같은 경우에는 이재범 기자가 얘기한 대로 한 8월까지는 페이스가 너무 좋았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부상 선수가 나오면서 지금 팀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좀 많이 좀 다운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어쨌든 에밋이라는 선수가 공격에 대한 포지션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 선수가 빠지면 선수들이 코트에서 늘 들어와서 하던 습관대로 뭐 나오던 볼이나 간단한 커팅 토종 선수들은 그런 부분들을 맡아서 했었어야 되는데 이 선수가 빠지게 되면 어쨌든 공격을 조립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뭐 KCC가 득점력은 다소 분명히 줄어들 것으로 오는 경기에서는 예상이 분명히 됩니다. 그리고 LG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아무래도 빠른 농구에 대한 어떤 그런 거는 가져갈 수 있겠지만, 특색인 빠른 농구에 대한 건 가져갈 수 있겠지만 분명히 뭐 김정기라는 선수가 빠진 부분과 그리고 또 외국인 선수 한 부분이 지금 뭐 다른 선수 교체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팀 분위기가 분명히 어수선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포인트 카드가 정리가 안 됐다는 부분 아직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또 LG는 그 본인들이 생각하는 특유의 어떤 트랜지션 농구는 좀 하기 힘들 거라는 평가가 되고요. 두 팀 모두 80점 이상의 고득점을 올렸거든요, 지난 시즌에. 분명히 오늘 경기에서는 뭐 한 70점대 중반 혹은 뭐 저득점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사실 오늘 경기는 사실 LG 같은 경우는 외국인 선수 둘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뭐 양상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쩔 수 없이 좀 그런 부분이 강합니다. 물론 이제 김영환 선수와 기성 선수가
뭐 앞선 연습 게임이나 프로암 최강전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이 선수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이제 개막전에 들어오면 리그에 들어오면 이 선수들의 득점은 뭐 10점, 15점 이 정도에서 이제 픽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이페브라가 얼마나 혼자서 많이 넣느냐 이 부분도 이제 LG의 득점력을 좀 좌우할 것 같고요. KCC는 이제 뭐 만약에 MEC 못 나온다면 또 하승진이 얼만큼 절대적인 자신의 장점을 좀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오늘 경기 득점과 승패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세 경기를 모두 알아봤는데요. 뭐 현장에서 온 정보들을 기본으로 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오늘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면 첫 번째가 이제 동부와 KT 경기였잖아요. 이 경기에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KT의 외국인 선수들은 정상적이지 않다. 크리스 다니엘스를 대신해서 온 제스퍼 존슨이 왔지만 뭐 컨디션도 지금 미지수고 일단 갑자기 급조해서 왔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말 그대로 정말 용병인 그런 상황이잖아요. 반대로 동부는 굉장히 지금 외국인 선수들의 컨디션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윤영 선수, 김준호 선수 다 정상적으로 또 출전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삼성 모비스 경기는 모비스의 양동근 선수가 뭐 부상으로 못 나온다. 그게 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모비스는 저득점, 반대로 삼성은 좀 수월한 공격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예상이 가능할 것 같고 마지막 LG와 KCC는 뭐 김종현 선수는 이미 부상으로 어려울 거라는 게 다 알려진 내용인데 지금 KCC 에미 선수가 사타구니 부상이 사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공개적으로. 근데 그건 아주 따끈따끈한 정보예요. 진짜. 그래서 요 포인트가 이 에미스 사타구니의 오늘 이 세 번째 경기가 운명의 결정이 될 것 같네요. 일단 아직까지는 그 엔트리 제출이 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뭐 확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4시 경기잖아요.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 둘은 첫 번째 방송이었는데 굉장히 수월하네요. 뭐 저도 뭐 덕분에 좀 재밌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가 다음 방송 때 좀 찾아뵙는 걸로 하고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바로 이제 농구장으로 나가 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